최근 드라마 시장을 노리는 영화 기업들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쇼박스와 뉴 같은 국내 대표 영화 기업들이 차례로 드라마 제작을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정시우 영화 전문 기자와 함께 영화계의 새로운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내 대표 영화 기업들이 드라마 시장에 네네.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쇼박스와 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먼저 쇼박스부터 살펴볼까요? 네, 쇼박스는 최근 다음 웹툰이에요. 그 이태원 클라스와 대세녀의 메이크업 이야기의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드라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강철비 소개해드렸는데 강철비도 역시 다음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작품은 영화가 아닌 드라마로 제작한다고 해서 좀 충으로는 물론 드라마 제작사들의 관심이 높은 상태고요. 사실 쇼박스는 4대 배급사 중에서 선택과 집중에 굉장히 능통한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작품을 하기보다는 되는 작품 중심으로 미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번 드라마 제작에 대해서 좀 놀라움이 좀 없지 않고요. 아무래도 그 빠르게 변하고 있는 콘텐츠 시장의 흐름을 더 이상 바라만 볼 수는 없다는 그런 전략이 깔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실제로 그 쇼박스 유정훈 대표가 이번 기획에 대해 콘텐츠 시장 간의 경계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경쟁사인 요아 CJ가 그 드라마 쪽에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도 이번 제작에 영향이 적지 않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쇼박스는 영화 시장에서 쌓아온 역량을 드라마에서도 쏟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뉴는 드라마 네. 제작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2016년에 태양의 후예로 네. 큰 성공을 거둔 적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처럼 태양의 후예가 엄청났죠. 홈런을 엄청났죠. 쳤고요. 네. 그래서 좀 내년에는 원래 뉴가 자사가 만들었던 뷰티 인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네네. 영화를 드라마로 제작한다는 계획이고요. 이 작품은 지난해 9월 설립된 뉴의 자회사 그 스튜디오 NU가 제작합니다. 눈여겨볼 것은 뉴의 경우에는 영화와 드라마뿐만 아니라 그 음악, 뮤지컬, 부가판권 등 다양한 일을 하면서 종합 엔터테인먼트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사실 뉴는 2008년 영화로 시작한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시작 당시에 대표인 김우택 대표의 머리 안에는 좀 영화를 넘어서 좀 멋진 미디어 그룹으로 가겠다라는 계획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네.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해 그 장경익 스튜디오 NU 대표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장경익 대표가 뉴의 롤모델 중 하나로 CJ ENM을 뽑기도 했습니다. 사실 CJ ENM은 거의 모든 그쵸. 미디어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네. 있는데 뉴가 그 롤모델을 따라가기 위해서 좀 네. 발을 넓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네네네. 같네요. 그럼 이쯤에서 CJ ENM의 드라마 제작 사업부가 독립하면서 설립됐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의 네. 한번 상황을 살펴볼까요? 오늘 하루 종일 실검에서 엄청나더라고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난해 5월 그 자본금 100억 원으로 CJ ENM에서 분리해서 만들어진 드라마 사업본부고요. 네. 이미 도깨비, 보이스, 비밀의 숲, 아르곤 연타석 홈런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관심을 반영하듯이 오늘 그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려서 네. 오늘 하루 종일 화제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연재작 편수로 2020년까지 아마 그 40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최근 그 사드 문제로 얼어붙었던 한국과 그 중국의 문제가 좀 화해 모드로 전환되면서 네. 이제 이에 대비하는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중국 시장을 노린 콘텐츠 제작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영화 기업들뿐만 아니라 영화 감독들도 이제 네네네. 드라마에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박찬욱, 김성훈, 장진 등 네네네. 이런 좀 인기 있는 감독들인데 이제 드라마 제작에 나선다면서요. 그렇죠. 특히 박찬욱 감독님의 경우 영국 BBC 드라마죠. 그 더 리틀 드러머 걸 제작으로 영국으로 떠난 상태고요. 네. 또 터널로 유명한 김성훈 감독의 경우 시그널을 쓴 김은희 작가와 함께 창궐을 준비 중에 있어요. 네. 이 작품은 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장진 감독이 우주항공 드라마 별의 도시로 드라마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예정이고요. 네. 그 영화 감독들의 드라마 제작은 그 넷플릭스, 아마존 등 거대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좀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온라인 플랫폼들이 100% 사전 제작을 감독들에게 제시하고 네. 또 영화 못지않는 제작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감독들의 이제 이동이 좀 많아진 경우고요. 네. 그랬을 때 온라인 플랫폼 입장에서는 유명 감독이 오면 이제 시청자 유입이 좀 잘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감독들 입장에서도 이제 인터넷 시장의 새로운 돌파구, 창작의 돌파구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온라인 플랫폼의 자본과 또 그쵸. 인기 영화 감독의 유명세가 좀 그쵸, 시너지를 그쵸. 발휘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군요. 네네네. 그렇다면 영화 기업들이 이렇게 드라마 제작에 뛰어드는 이유는 어떻게 풀이될까요? 뭐니 해도 돈이죠. 돈이요. 일단 수익 수익, 창출이죠. 그 부가 판권 유통 등
원소스 월트 유저가 이제 흥행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감안할 때 영화보다 드라마가 좀 장기적으로 돈을 벌기에 좋은 모델이고요. 또 수익을 해외로 넓히는데도 드라마가 더 유리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영화가 양적인 성장을 하는데 이미 좀 포화 상태에 이뤘거든요. 네. 그렇다면 넥스트인데 넥스트를 어디다 할 거나 했을 때 이제 영화사들이 드라마로 눈을 돌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좀 찾아서 떠나고 그쵸. 있는 상황이군요. 네. 아무래도 드라마 제작사가 만드는 드라마랑 그쵸. 영화 제작사가 만드는 드라마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여러 어떻습니까? 가지가 많이 다른데요. 이거는 네. 좀 태양의 후예 예를 들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그 태양의 후예에 대한 수익 배분율이 유아 방송 KBS가 6대 4였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네. 영화 방송사가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외부 제작사, 외주 제작사 같은 경우는 방송사한테 거의 을이었는데 네. 이걸 유가 이제 드라마 시장 오자마자 그 관리를 깨운 거죠. 이럴 경우 이제 오랜 시간 군림해온 을 관계가 깨졌다는 평가를 당시에도 받았고요. 네. 무엇보다 이렇게 제작사, 창작자들의 그 수익을 제대로 보장해줄 경우 좀 아무래도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질 기대가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과연 영화 같은 드라마가 나올지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우 영화 전문 기자였습니다.